아들이 식탁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저 그날 분명히 100만 원 드렸잖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무슨 말이니?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아들의 표정이 굳는다. 며느리에게 줬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신발장, 서랍, 식탁 밑. 아무리 찾아도 없다. 없다. 정말 없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신발장 위에 올려놨어요. 아마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나이 들어서 잊은 걸까? 아들의 눈빛이 복잡하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다. 하지만 속은 얼어붙고 있었다. 내 손에 봉투가 없다는 건 확실했다. 명절 아침의 따뜻함이 조금씩 금이 갔다. 은서의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다. 그날 밤 신발장 앞에 혼자 앉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이 집에서 누가 봉투를 가져갔을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나는 진실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리라. 누군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그게 며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가족인데 설마. 하지만 이상한 건 너무 많았다. 며느리가 혼자 왔던 그날. 식탁 위에 놓여있던 텅 빈 자리. 아들이 모르는 표정. 뭔가 단단한 벽이 생기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작은 균열이 커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신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끝까지 찾아낼 생각이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었다. 어머니,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 미소가 낯설게 보였다. 아들은 말했다. 은서가 깜빡한 거 아닐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상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봉투가 사라진 날. 은서는 유난히 많은 반찬을 싸갔다. 가방이 무겁게 부풀어 있었다. 그때는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나를 의심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나이 먹으니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단단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였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아들의 목소리도 낯설게 들렸다. 그들이 짜고 치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자라났다. 사람이란 한 번 의심을 품으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은서의 웃음소리조차 거슬렸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렸다. 은서 혼자 왔던 날. 식탁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던 얼굴. 봉투 얘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게 가장 이상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확인해 본다. 다시 봉투를 준비하고 지켜볼 것이다.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면 이번엔 내가 속지 않는다. 아들은 모를 거다. 은서도 방심할 거다. 그때가 올 것이다.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분노일까? 실망일까? 어쩌면 둘 다였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은서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왔다. 어서 와라, 평소처럼 인사했다.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준비해뒀다. 가짜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은서가 화장실에 간 순간 봉투는 사라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가방을 열었다. 거기 있었다. 그 봉투. 차갑게 내려앉는 심장. 손끝이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만 찍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가방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은서는 태연한 얼굴로 나왔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나는 평소처럼 웃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돈을 훔쳤다. 그 사실이 더 아팠다. 봉투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은서는 모를 것이다.
내가 이미 봤다는 걸.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이 판을 끝까지 가보자.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하는지 보자. 은서야, 너는 모르겠지. 이미 모든 건 시작됐다. 가방 속의 봉투가 모든 걸 바꿔놨다. 나는 가만히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평소처럼 떠드는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다르게 들렸다. 그녀의 손끝까지 거짓으로 보였다. 모든 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식탁 위. 은서가 울먹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친정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눈물이 진심처럼 보였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힘들 수도 있지.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며칠 뒤 우연히 SNS를 봤다. 사돈댁의 제주도 여행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호텔 수영장, 고급 식사, 웃는 얼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거짓이었다. 눈물도 말도 표정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친정이 어렵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다음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실 나 알고 있었어. 이혼 준비 다 해놨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아들도 상처받고 있었다. 은서는 웃으며 우리를 속였다. 하지만 이제 막이 내릴 시간이었다. 내가 당한 게 아니었다. 은서가 짜놓은 연극이 끝나고 있었다. 이젠 마지막 한 장면만 남았다. 식탁 위. 모두 앉았다. 은서, 아들, 은서의 오빠, 그리고 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말하자. 녹취록이 재생됐다. 은서와 오빠의 목소리. 봉투, 돈, 계획.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말했다. 넌 피해자가 아니야. 공범이야. 은서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늦었다. SNS의 사진, 가방의 봉투, 녹취록. 모든 게 하나로 맞춰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면 더 아프다. 이제 끝이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진실이 식탁 위에 올려졌다. 아들은 결심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끝내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를 속인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만 남았다.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